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지영 교수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채용과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님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조동성 총장님은 지금 기관증인으로 지정이 되셔서 사실은 참고인 성격으로 제가 불렀지만은 오늘은 신분이 기관증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증인으로서 오늘 출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그래서 조동성 총장님, 예,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하시게. 왜 그러냐면 또 조 총장님도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지금 나와주셨는데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총장님,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그 채용과 그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이렇게 승진해가는 이 제도의 문제점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네, 위원장님. 그 말씀을 제가 좀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책상에 있는 그 요인물에 두 파트리인데 그 두 번째 그 칼라로 된 이 표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 1 해외 명문대학과 국내 대학의 교수 구성 및 연봉 비교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저 승진과 정년보장제도는 조교수 시작해서 부교수, 정교수, 정년보장까지 거의 100% 됩니다. 그래서 표 위에는 그 네 번째 칼럼의 시작 시점에 교수 숫자가 10명이 부교수, 정교수 10명으로 계속됩니다. 근데 보통 조교수, 부교수 5년씩이고 정교수는 한 20여 년 된다고 칠 때 이 비율을 전체로 확산하면 결과적으로 조교수, 부교수는 전체 한 33%, 정교수는 한 60%에서 70% 이런 구성이 됩니다. 그건 거의 예외 없이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이 정교수의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수의 연구 생산성을 전체 교수에서 조교수, 부교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연구 생산성은 33%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해외 유명 대학은 10명으로 시작해서 부교수, 정교수가 되면서 1명 정도 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 각각 재임 기간을 곱하면 조교수가 63%, 부교수가 12%, 정교수는 25%가 됩니다. 따라서 조교수, 부교수 합친 연구 생산성은 75%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또 연봉을 보면은 부교수, 정교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6천, 8천일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 9천만 원 정도가 되고 외국의 조교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교수의 봉급이 한 7,200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 대학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숫자의 교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수 봉급을 한 25% 높여주면서 연구 생산성은 33%에서 75%, 2.25배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정년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이 정년 비율을 줄임으로써 이 교수의 구성이 피라미드로 가야 대한민국의 이 교수의 생산성이 이루어진다는 걸 전 여러 차례 확인했고 바로 이런 것을 인천대학에서 한번 시도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비용은 줄어들면서도 연구 생산성은 향상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런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뭐 세상사 이치가 다 그렇듯이 어떤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좀 다른 대학을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만 카이스트의 옛날 서남표 교수님이 총장하실 때 바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 교수에게도 적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천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이번에 저희는 이걸 GRT, 글로벌 리서치 트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기존 교수들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교수들한테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교수 중에서도 스스로 원하는 교수들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곤 장관님,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쭉 들으셨죠? 예. 더군다나 뭐 장관님은 과거에 교수 생활도 하셨는데 예. 방금 그 인천대 조동성 총장님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스템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정년 보장 시스템이 그동안에는 이제 주가 되어 왔고, 최근에 이제 비정년 보장 트랙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언제 한번 두 분이 한번 만나셔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한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인천대에서 한번 의혹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시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원하는 대학에서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그래 아직 일반화하기 전에라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비정년 트랙이 상당히 다양하게 좀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갖는 이제 문제 또한 이제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전반적인 이제 교수 트랙을 만드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예. 조동성 총장님 꼭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뭐 마무리 하시죠. 예. 네. 저희는 그 거점 국립대학, 그러니까 경인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으로 지금 그 오늘도 그 입학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국의 학부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인 지역의 32개 대학 중에 29개 대학이 모여서 이번에 정말 교육부에서 아주 과감한 정책을 써주셔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간의 복수 과정을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이 허용이던 이 제도를 우리는 활용해서 32개 대학 중에서 이 복수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을 모아봤더니 29개 대학, 9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개 대학의 이 학생들은 자기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또 하면서 28개 다른 대학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한 그 전공을 두 번째로 선택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보통 지금까지는 자기가 선택한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자퇴를 하고 재수를 하고 시험을 쳐서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2, 3년 정도의 낭비가 되는 거를 막고 한 1년 안에 이 1년 정도, 그러니까 두 학기에 42학점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준 교육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인천대 조동성 총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김세현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은 아쉽게도 지금 10분을 쓰셔가지고 10초만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